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광주 문화재 야행 오픈 스튜디오 우리 동네 문화재 이야기 진행을 맡은 윤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광주 동구 동명동에 숨어 있는 문화재를 찾아서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 나눠볼게요. 우리 동명동의 어제와 오늘을 함께 이야기해 주실 분입니다. 광주 문화재 야행 문화재 산책 이야기꾼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고옥란 문화관광 해설사님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구 문화재 여행 이야기꾼 고옥란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귀를 확 사로잡으시는데요. 이야기꾼이라 하시니 어떤 이야기를 또 함께 술술 풀어주실지 기대가 돼요. 네, 동구의 그 동명동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풀어갈 건데요. 네, 좋습니다. 네네. 이 동명동이 옛날에는 그 읍성 동문 밖에 있던 마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동문외리 또 동밖에라고도 불렀는데요. 동제천가에 있어서 동길이라고 부르다가 1946년에 해방이 되고 나서 동명동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오랜 역사를 또 간직하고 있는데 네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때와 지금의 동명동 정말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참고로 동계천 하면은 무등산 지산유원지에서 시작해서요. 전남여고 담장을 따라서 광주천과 만나는 양동 복개의 시장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천을 동계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네. 그리고 네네. 그 동계천이 흐르는 곳이라 또 동계리라고도 불렀고 네네. 많은 변화가 있었죠. 네네. 네. 저 동명동 하면은 생각나고 정말 오랜만에 동명동에 가는 분들은 다들 여기가 동명동이 맞아 하고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내라고 하는 충장로, 금남로하고는 동명동하고는 약간 좀 분위기가 달라요. 네, 그렇죠. 네. 이 시내 쪽은 굉장히 화려한 도시지만은 동명동 쪽에는 고택들이 많아서 그럴 거예요. 지금은 낡은 주택들을 많이 개조를 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고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도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동구에는 무등 가는 길, 그리고 광주 정신 원형길, 뜻세움길, 밝은 희망길이 있는 인문 산책길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중에 밝은 희망길이 지나는 곳에 동명동이 있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 네. 동명동에도 그 가치를 재발견해야 할 역사적인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역사적인 장소들 중에 어디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많이 있는데요. 네. 동명동에는 고려말 명장 경렬공 정지장군을 기리는 사당이 있었어요. 경렬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전 좀 궁금했던 게 정지 장군이 어떤 분인가 해서 좀 검색을 해봤더니 네. 19살에 장원급제를 하신 분이고 공민왕 15년에 문과 급제를 하셨고 또 27살에 그러니까 저는 제가 27살에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분은 27살에 왜구를 토벌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를 해서 이후에 정말 많은 벼슬을 하셨다라고 들었고요. 무엇보다 왜구 소탕에 아주 지대한 공을 쌓으신 분이다라고 알아봤는데 어떻게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해군 하면은 해군 참모총장 그 정도의 직분을 갖고 있는 그런 벼슬을 갖고 있었는데요. 네.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의해서 1871년이 흘려버리고요. 그 터에 1893년에 경열사 유업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지장군 유적 보존회에서 장군의 묘가 있는 망월동에 경열사를 복원하고 또 동명동에 있던 그 유업이도 함께 그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또 금남로가 정지 장군의 9대 후손이시죠. 정충신을 기리는 길이다라고 또 찾아보니까 나오던데 네네. 그래서일까요? 정지 장군을 기리는 사당이 또 동명동에 있었네요. 네, 정지장군을 기리는 사당이 이렇게 동명동에 있었는데요. 또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로 전남 공립사범학교도 있었는데요. 전남 공립사범학교는 강주 학생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교로 알려져 있죠.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던 만큼 네. 아무래도 그 시대에는 일본인들이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일본의 그 감시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1923년에 개교를 해서요, 1931년에 폐교를 했는데요. 겉으로는 조선 총독부의 조선 교육령에 따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전남 사범학교 학생들이 강주 학생 독립운동에 대거 참여를 해서 일제 보복적 지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것도 터만 남아 있겠네요. 지금 터가 남아 있는데요. 네. 흔적은 없고요. 아. 중앙도서관과 그다음에 국강주교육과학원 연구터가 바로 우리 전라남도 공립사범학교에 터였던 것이죠. 아, 터라도 좀 남아 있었더라면 하는 또 아쉬움이 역시나 또 물씬 드는데 그 밖에도 또 소개해 줄 곳들이 많잖아요. 다음으로 또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너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강주 형무소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네, 강주 형무소가 이렇게 동명동에 있었다는 걸 기억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로 저도 동명동에 있었다라는 건 몰랐는데 그러셨어요? 네, 그 조선 시대에 형옥이라고 불리던 감옥이 또 서문 안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형옥이 지금의 동명동의 건물을 새로 지어서 옮겨와서 1923년에 이제 광주 형무소로 이름이 바뀐 거죠. 네네. 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동명동의 형무소가 생기기 전에는요. 네. 지금 이쪽에 있는 학생회 관터 쪽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1908년 7월 11개의 감방으로서 업무를 시작하다가 네. 감방이 많이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1910년부터 12년까지 그 형옥을 지금은 동명동에다 그 건물을 새로 지어서 네. 1923년에 강주 형무소로 이름이 바꿔지게 됩니다. 그 감방이 부족할 정도였다라고 하면 네네. 그 시대의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질 정도인데 우리 독립운동에 참가하셨던 많은 분들, 참여하셨던 분들이 그만큼 또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또 역사적인 이야기겠네요. 네, 독립운동가뿐만 아니라 강주 학생 독립운동에 많이 참여한 학생들과 또 민중운동가들이 굉장한 혹독한 고초를 치렀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광복 이후에는 좀 어땠어요? 강복 이후에는 이제 그 정치범들, 그다음에 제주 4.3 사건의 연료도에서 끌려온 분들이 무고하게 인간인들이 많이 잡혀 있었죠. 무고한 네, 무고한. 무고한 사람들이. 당시 그 복역수들이 이용했던 다리를 농장다리라고 하던데 그 네네. 농장다리라고 불려진 이유가 있나요? 네, 그 지금은 동주교라고 하는데요. 교도소에서 운영하는 농장이 있었어요. 농장으로 일하러 다니는 길이 있었는데 그 다리를 농장자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운영하는 농장으로 가는 길이라서 농장다리였다. 네, 네, 네. 지금은 이제 푸른길 공원이 조성돼서 강주 폴리 11번째 작품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푸른길 문화센터란 작품은 농장 다리와 푸른길 공원을 계단으로 연결해서 주민들의 쉼터이자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농장다리라고만 했었는데 그 네네. 이유를 듣고 나니까 좀 숙연해지기도 하고. 예, 역사적인 그 다리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이 광복 후에 또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전쟁이 있었을 당시에는 갇혀 있었던 그 복역수들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당연히 안타깝게도 이제 6.25 전쟁이 터진 후에 학살을 모두 당하게 됩니다. 네. 그 후에 1961년에 강주 형무소는 강주 교도소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요. 그 이후에 1971년에는 문화동으로 옮겨지고 형무소 자리에는 지금의 주택 단지가 조성이 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강주 교도소는 2010년도에 다시 상박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네, 이전했던 얘기까지 해주셨고 네. 그 정지 장군 그리고 그의 후손 이후에는 독립운동가 또 우리 민중운동가 또 무고한 민간인들까지 그들의 희생 위에 다시 희망을 틔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듣다 보니 이 동명동이 동구의 인문학 산책길에 밝은 희망길에 들어간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우리 고흥란 문화관광 해설사님 덕분에 또 동명동의 역사를 이렇게 들었으니 어디 가서 안 떼기 좀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역사 속에 숨어 있는 이야기 함께 나눠봤어요. 고흥란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했습니다. (2021) 광주 문화재 야행 오픈 스튜디오 우리 동네 문화재 이야기 동명동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또 나눌 텐데요. 동명동에 참 많은 역사적인 의미도 있었고 그리고 그동안 몰랐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또 이 재미도 느껴지게 되는데 계속해서 이번엔
동명문화 트래블 협동조합 박필주 조합장의 이야기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너무 좀 우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동명동에서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요? 저 8년 살고 있습니다. 8년 차이신데 동명문화 트래블 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계신다. 그만큼 동명동의 매력에 폭 빠지셨다라고 해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그 동명문화 트래블 협동조합이 어떤 곳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리 동명문화 트래블 협동조합은 국내 여행 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주로 하여 만든 조합으로 동명동은 물론 광주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전체의 관광지와 명소를 소개하고 해설하는 조합이며 타 조합과 긴밀히 협조하고 그리고 국내외 관광기구와 적극 협조하고 이익 창출에 노력하며 공동 사업 개발을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조합입니다. 네. 지금 말씀을 머릿속에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얘기하시는 게 거의 AI이신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명확하게 또 책임감을 가지고 또 운영을 해주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저는 동명동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고저택이 참 많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동명동에는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 사람들이 동명동과 산수동 좋은 땅을 전부 자기네들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광주 감옥, 광주 형무소도 동명동 200번지 일대에 세우고 감옥의 관리들을 이 사택을 그쪽에 지으면서 광주 최초로 주택 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집을 지으면서 일본인들의 돈 많고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집을 짓고 그리고 광주 시내에 있는 관사들이 모두 이쪽에 터를 잡았습니다. 좀 아픔이 있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예. 그 외에도 이 동명동에 그렇게 일본인들이 굳이 터를 잡은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묘소를 명당으로 많이 하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집터를 명소 명당으로 많이 찾습니다. 네. 근데 광주에서 보면은 동명동이 둔지로 약간 지대가 높고 그리고 옛날에 무등산 북편으로 이렇게 물이 흐르기 때문에 물에 상당히 취약했습니다. 그런데 동명동은 약간 지대가 높고 그리고 무등산 자락이 가까워서 공기가 좋고 그래서 상당히 명소를 찾다 보니까 동명동 일대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이 일본 사람들이 전부 차지해서 자기네들 땅으로 했어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또 개발도 좀 더 빨랐었을 것 같고. 예. 그래서일까요? 동명동에 광주 최초의 호텔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급 주택들이 다 들어섰는데 네. 광주에 요리집 춘모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 춘모감의 사장이었던 조성승 씨가 동명동에다가 고급 저택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택을 해방되면서 재건축을 해가지고 동명호텔로 했습니다. 그 동명호텔이 광주의 최초 호텔이고 유일한 호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일했고 그래서인지 역대 대통령들과 인연도 좀 깊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광주의 최초 호텔이고 유일한 호텔이기 때문에 국내외 귀빈들이 광주에 오시면은 이 동명호텔에서 투숙했으며 이승만 전 대통령과 김구 선생 그리고 장면 전 총리도 여기서 투숙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되시기 전에 이 동명동에서 잠깐 사셨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신 후에 광주에 오셨을 때에 그쪽에 동명호텔에 오셔서 쉬시면서 옛날 집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유경수 여사께서는 옛날 사시던 집을 보시고 참 추억에 젖으셨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 농장다리 얘기를 했었는데 그 농장다리가 어떻게 해서 생겼던 곳인지도 좀 설명을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농장다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광주가 철도가 놓이면서 화순으로 가는 철도를 놓는데 지금 계림 오거리에서 이 조대 앞으로 이렇게 길이 가면은 약 반원을 그립니다. 그런데 그 계림 오거리 쪽에서 산수동 쪽은 지대가 낮고 그 동명동 동편은 지대가 높습니다. 그 지대를 맞추기 위해서 계림 오거리 쪽에서 산수동 쪽은 뚝을 쌓아서 높이고 그리고 동명동 그 동편 쪽은 골을 파서 그 골로 기차가 지나다니게 했어요. 그런데 그 형무소에 있던 죄수들이 농장을 가려면 지금의 그 법원 근처가 일대가 농장이었기 때문에 가려면 그 철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네. 골을 파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다리를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장으로 죄수들이 오가기 때문에 그 농장다리가 되었지요. 아. 실은 동지교인데요. 동지교였고, 예. 네. 그런데 이제 농장다리로 계속해서 불리면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좀 우스갯소리인데 그 시절에 나무전 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들이 1,000원짜리를 물고 다녔다 이런 말이 있던데 이게 왜 나온 말이에요? 그 나무정거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계림 오거리에서 산수동 쪽은 기찻길이 약간 높이 그 뚝을 쌓습니다. 그래서 그 뚝 옆에다가 나무를 쌓아놓고 땔감을 팔았죠. 그리고 광주 그 동명동이나 장동 일대 또 시내에 잘 사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땔감을 사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돈들이 모이고 그랬는데 이게 연료가 바뀌면서 그게 없어지고 또 철로가 1969년도에 없어지면서 거기에 집 수리하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서게 됩니다. 네. 그런데 1980년 90년대 우리 경제가 좋아지니까 우리 광주 사람들이 집 수리를 많이 하게 돼요. 집 수리를 하려면 첫 번째 부엌부터 고칩니다. 부엌을 고치면은 싱크대 그리고 바닥도 유리 창문 샤시도 이런 걸 다 바뀌다 보니까 그 나무정 거리에 집 수리하는 재료상과 집 수리하는 기술자들이 모두 나무정 거리 거기로 모이고 그래서 약 90여 개의 가게가 장사가 너무 잘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또 나온 말이 네, 이렇게 그래서 또 돈이 너무 많으니까 네네. 개도 물고 다닐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 시국에 그런 식으로 좀 더 많은 소상공인분들께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려면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찾아주셔야 되니까 동명동으로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데요. 오늘 우리 조합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우리 동명동의 역사 이야기 듣다 보니 재미가 느껴졌어요. 그러려면 앞으로의 또 다른 부흥을 위해 우리가 화이팅을 한번 또 외쳐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한번 우리 조합장님 같이 한번 외쳐보시면 예, 어떨까요? 같이 합시다. 그러면 저희가 혹시 우리 청장님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까? 자 우리 임택 동구청장님이 오늘 함께 자리를 해주셨는데 함께 모셔서 우리 앞으로 나가셔서 우리 같이 한번 화이팅 외쳐보시죠. 예. 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 안녕하세요. 구청장입니다. 또 이렇게 자리해 주신 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방금 옆에서 동명동의 역사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그 산 증인으로서 왜 농장딸이고 왜 나무정거리에서 개가 맞아요. 돈을 물고 다녔는지 들으면서 이 달빛거림에서 마을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참 잘 만들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함께해 주신 우리 또 동명동 주민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앞으로 15일간 진행되는 문화재 야행 달빛걸음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청장님과 조합장님 다 같이 제가 동명동 하면 큰 목소리로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죠. 함께 해주실 건가요? 좋습니다. 동명동! 화이팅! 우리